자, 그럼 저희 오늘도 본격적으로 미주픽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 미주픽과 여러분들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시간 정말 알차게 채워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복잡한 매크로 이슈도 좀 한 번에 해결하게, 한 번에 좀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또 분입니다. 또 월요일에 또 함께하는 분이죠. 조준기 연구원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각형의 사나이. 그렇죠? 네. 영앤 스마트인데 점점 늙어가는. 점점 늙어가는 왜요? 아유,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연초부터 하지 하시면 맙시다. 안 돼요. 하지 맙시다. 네. 네, 저는 이제 조준기 연구원하고 이제 올해 벌써 처음 올해는 네, 처음인데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같이 업을 해 가는 입장에서 네. 이제 조준기 연구원님이 이제 한창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저는 이제 막 이 압박감이 있는데 좀 우리 영앤 스마트 육각형의 남자에 조금 기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미주픽은 네. 함께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앤 스마트 조준기 연구원님과 함께 미주픽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빠장님, 오늘 국장이 너무 어마무시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국장만 가면 또 미장을 지켜보는 우리 옥둥이 분들 소외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 흐름을 먼저 사전적으로 좀 짚어볼 수 있게 선물 살펴볼게요. 네, 선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 상승을 하면서요. 25,511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0.2% 상승을 하면서 6,914포인트 머물러 있습니다. 네,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상승폭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네. 있는데 방금 근데 조금 이상한 특이한 점이 있지 않았나요? 보통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아요. 보여주는데 딱 공교롭게 0.5, 둘 다 그렇죠? 0.2%씩 맞아요. 오, 바뀌었다. 다시 바뀌었네요.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 말을 들었나 봐요. 네, 둘 다 바뀌었네요. 둘 다 올라가니까 더 좋은 그러니까요. 거 아닌가 그쵸. 싶은데요. 네, 0.51, 0.21%씩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나스닥과 S&P 선물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옥동이 분들과 인사 짧게 나누고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모두들 오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 미주픽과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알차게 또 채워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 아주 활발하게 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덴버 이야기님께서 또 오카 하시면서 이렇게 핑크색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우렁님께서도 오늘 들어와 주셨습니다. 호박벌님께서도 들어와서 오카 이렇게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덴버 이야기님, 그리고 코사만님, 땅비니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오카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탑픽까지 여러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옥동이 분들 많은 질문 그리고 전략들에 대한 의견들 공유해 주시면은 네. 우리 육각형의 남자 사나이가 점검을 해 주시고 그쵸. 또 그에 맞는 답을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을 보면 반도체주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근데 이 빅테크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크게 좀 압박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AI 옥석 가리기에 좀 돌입을 한 걸까요? 오늘 말고 네. 금요일 날 한국 증시랑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랑 코스피가 2.3% 올랐고 네, S&P 500인 보합세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섹터를 뜯어보면은 움직임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수익률이 국내와 미장의 네. 섹터 움직임이요? 수익률은 어디서 차이나? 우리는 시총이 큰 애들이 섹터 위주고 하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친 게 네. 코스피 전체 30 몇 %고 그쵸. 마이크론은 정말 미세한 마이크론이 10.5% 올랐거든요. 하루 만에. 네. 지난주 추천했는데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저 개 미주픽 단톡방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 방이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메모리 3사가 지금 제일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네. 메모리 3사면은 여기에서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인덱스도 1등이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두 개가 제일 잘 나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국면이군요.
물 들어오는데 네. 모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의 날아가고 있는 수준이고 와. 저도 노는 그냥 부품, 네. 그 액세서리. 네, 저도 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특히 이제 연초까지 사실 일하면서 이 정도 각도로 올라가는 건 사실 살면서 처음을 봤고 사실 팀장님이랑 저는 이제 일하다 보면 사실 코스피가 사실 이렇게 늘 오르지만은 않고 사실 박스피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좀 저항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런 모멘텀이 세게 받은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증시가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만 좋고 반도체가 좋으면 그래도 오를만 한데 빅테크 애들이 수익률이 금요일 날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갖다가 파는 기업은 정말 좋은데 네. 그거를 사야 되는 곳들한테는 좀 지금 챌린지가 좀 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하는 것도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 밸류에이션 높은 애들이 네. 좀 되게 힘들어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고요. 네. 그래서 좀 옥석가리가 확실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그렇네요. 돈 확실하게 버는 애들은 확실하게 밀어주는데 네. 벌 거 같고 돈을 써야 되는 게 확실한 애들은 조금 이렇게 소외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는 인정을 해도 네. 그거 갖고 돈 이제 투입한 만큼 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니? 있니? 있니에 어. 대한 질문에는 질문에 네. 대답을 못하면 이제 아, 좀 회초리를 드시는데 아 그런 어, 거 같아. 옛날 광고 카페 너 어디까지 가봤니? 뭐 있었잖아요. 너 얼마나 벌 수 있니? 네. 근데 질문에 답을 안 해도 알 것 같으면은 쫙 밀어주고 네. 답을 구구절절히 하면은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죠. 자신이 없을수록 말이 길어지니까. 네, 말이 길어진 네. 놈이 범인이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일단 지금 CES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젠슨 황이 또 그렇죠. 기조 연설이 짝짝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해 주시느냐 따라서 또 중요할 건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유지를 하신다면 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니 해도 이번 해도. 주말은 네. 정말 이 뉴스잖아요. 그쵸 그쵸. 아 무슨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한? 밤에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밤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요.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전격적으로 되면서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송이 되고 있다는 게 그러면 한참 전에 뉴스인가 했더니 그냥 실시간으로 맞아요. 그냥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셨던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계셨던 대통령을 체포를 해서 네. 데리고 온 네. 네, 근데 그게 회사를 막 들어가서. 그쵸.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가 아니라 네. 데리고 오고 있다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네, 버리니까 맞아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뭐 주식, 금리, 외환 뭐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 유가 정도 네. 영향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관련된 주 업종 종목들 막 얘기 나오는데 네. 뭐 국유화되었던 석유 관련된 것들이 이제 민영화가 될 거고 이런 거 있는데 쉐보론이 네. 그 계속 속된 말로 존버를 하면서 거기 있었더라고 하면서 네, 이거 맞아요. 최대 수혜주라고 막 하더라고요. 네,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 그거는 쉐보론인데 일단 증시 매크로 인덱스 맞아요. 차원에서는 네.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제일 많이 묻혀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애초에 지금 원유 시장 자체가 지금 공급 과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네. 베네수엘라가 최대로 매장이 많이 되어 있지만 생산 능력이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네. 히스토리가 길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를 옛날만큼 되돌리려면 사실 수천억 달러를 부어서 아. 다시 몇 년 동안 또 메가 프로젝트를 해야지 이제 네.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 네. 돈을 또 넣어야 되는 건 빅테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제 인설트 코인이죠. 인설트 코인. 그래서 돈을 네.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이걸 지정학적 리스크로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깐 있었다가 그래서 그땐 시작했을 땐 코인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바로 끝나버리니까 한 네. 시간 만에 다시 또 반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리스크가 해소가 돼버린 거죠. 한 시간 만에. 그래서 크립토의 그 등락은 이제 어제 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주말 중에 네. 네, 아무래도 주말 중에 트래킹 할 수 있는 게 크립토 그쵸. 쪽밖에 없다 네, 보니까 네. 그쪽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그냥 논 이벤트로 1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라고 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크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그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일 것 같고요. 어쨌든 원유 공급 늘어나면 당연히 또 물가 안정에 도움이 훨씬 더 네.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될 거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멀게라도 보면은 분명히 좋게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대략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모른다. 이걸 봐야 된다는데, 자산 시장, 우리는 자산을 보는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옥동이 분들 뭐 그런 건 너무 어렵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뭐 좀 좋게 볼 수 네. 있다라고 보는 거고, 유가는 네. 결국 공급 측면에서 네. 조금 더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설트 코인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당장 뭐 유가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질 거는 기대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가격 자체에 좀 하방 압력을 만들어주는. 쉐보론은 그럼 프리마켓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외신을 조사한 좀 보면서 본 게, 이번 작전에 팔란티어하고 스페이스 X가 그쵸. 네.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 그래서 이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런 거 할 때 이제 네. 소위 맵팩이라고 하죠. 이제 네. 약간 그런 그걸 느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누가 뭐 와.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이 네. 두 개의 기업이 같이 미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팔란티어는 좀 그 국방 비중이 애초에 좀 높고 네. 매출 나오는 게, 이것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협업을 해서 도움을 좀 준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시간 만에 한 나라의 수장을 그렇게 잡아서 미국까지 네. 압송하려면은 그런 데이터가 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가 사전에 파악이 안 되면 할 수가 사실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인명 피해도 미국 쪽은 거의 네. 없다시피 하고 네. 끝났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또 일론 머스크가 아까 낮에 뉴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뭐 비상 사태잖아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뭐 한나라에 갑자기 국가 원수가 사라진 그쵸. 거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뭐 자기가 인터넷 공짜로? 뭐 공짜로 해주겠다 맞아요, 막 맞아요. 하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일들이 막 그쵸. 벌어지고 있어서 참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튼 자산 시장은 이게 큰 재료는 아니다. 네, 뭐 계속 뭐 사실 근데 뭐 베팅 시장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반영을 해오긴 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럼 다음 네. 이슈픽 넘어가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다음 거론되는 국가들이 쿠바, 네, 이란, 네, 거기에 이제 뭐 북한, 네, 플러스 알파가 그린란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가 만약에 뭐 전면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거 뭐야, 미국이 진짜 뭐 3차 세계 대전의 뭐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아도 되겠죠? 확전보다는 약간 미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이제 남미 국가들이 일단 제일 가까우니까 1번 타겟이겠죠. 네. 그것들한테 이제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랑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를 또 암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이는 콜롬비아도 있더라고요. 네, 콜롬비아. 그런 것들도 다 네. 타겟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너네 우리한테 까불지 말고, 너네 돈 되는 거 중국한테 팔지 말고 우리랑 같이 딱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곳들이 결국 이제 뭐 멕시코랑 브라질 이런 것들인데, 네. 거기는 규모가 너무 커서 거기는 그렇게 제재를 베네수엘라처럼 당연히 못하지만 네. 작은 나라들도 남미에 많잖아요. 네. 그런 곳들 중에는 좀 중국과 친하게 지내다가도 지금은 좀 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 예전에 황정민이 나온 드라마 있었잖아요. 마약, 수리남. 수리남. 아, 네. 수리남. 네, 그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게, 이게 국가 대통령을 체포한 게 아니라 마약. 마약 혐의로 들어간 그래서 거죠. 네. 그 DEA에서 압송을 하더라고요. 뉴욕에 도착해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도 지금 뭐 콜롬비아도 코카인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멕시코도 펜타닐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중국한테는 그 펜타닐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TV 쇼 같았다 자기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드는 그림도 TV 쇼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네네. 대목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증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런 재료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만 놓고 보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는 이어서 또 오늘의 이슈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미국 금리 정책을 보면요, 2025년 말에 이제 인하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연준이 과연 추가 금리에 나설 수 있을까요? 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네. 횟수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전망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월러 연준 이사가 뭐 이런 향후 3, 4개월 이내 인플레 정점 찍고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지금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하기를 바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더 해준다라면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연준 의장에 대한 후임자와 함께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준 의원들도 내부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정책 대응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일부 특히나 지난 그 의사록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의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동참을 했고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내심은 이거 금리 인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인하를 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견에 대한 조율이 더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작년 하반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준 의장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을 좀 압박했잖아요. 이달 안에 아마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스 위원장이 유력한 걸로 관측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정치적 압력, 경제 지표, 그리고 AI 투자에 의한 생산성, 거기에다가 주가의 향방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연준 통화 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1월에 있을 FOMC 그리고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 이런 부분들을 주요한 관심사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올해 금리 행보를 보면 연구원님, 이 월가 전망과는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올해부터는 좀 작년부터 사실 생각을 좀 해오던 내용인데 뭐 인플레이션 숫자 얼마 나오고 실업률 몇 퍼센트 나오고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앞으로 우리가 좀 만나게 될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해시시랑 그다음에 케빈 워시 이 두 명이 베팅 시장에서 계속 1등이 바뀌어요. 지금 맨날 바뀌니까 진짜 반반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바뀌고 네. 있군요. 네. 언제 발표를 해줄지 1월에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달 안에 안 할 나올까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반반이면은 과연 이달 안에 그러면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네. 되는 만약에 누가 되든 둘 중에 한 네. 명이 되면은 더 충성심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그럴 것 같고요. 뭐 노심초사하다가 딱 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해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랑 싸울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거의 같고요. 없다. 워시는 뭐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센은 결국 이제 점도표로는 한 번 내리는 거 찍혀 있고 네. 지금 그냥 시장은 2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환경에 따라서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해시 가장 유력하고 그쵸. 워시도 유력하고 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트럼프의 의견에 크게 반기를 들 가능성은 낮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 2회 정도로 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3.75에서 3.25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면은 이 재료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실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트럼프가 압박을 더 가할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할 변수들이 있을까요? 특히나 뭐 네.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 앞뒤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때 선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 독립성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봐야 된다라면은 이런 우리가 기존에 아는 변수들 이외의 것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대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는 뭐 베센트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인플레이션 타겟이 2%잖아요. 네. 그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가능성 0이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에서 그럼 올릴 가능성인가요? 그렇죠. 이제 위로 올려서 2.5나 네. 뭐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물가가 네. 3보다 낮으니까 네. 금리를 더 내려라. 네 음. 그게 이제 뭐 시대가 변했다 하면서 네. 그건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네.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가서 이렇게 액션 한 것도 사실 그것조차도 선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의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미 의원들이 되게 좀 열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해주냐. 우리한테도. 네, 근데 그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너네들은 자꾸 정보를 빼잖아. 아, 이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믿을 사람 한 명 없다? 이런 느낌이. 너네들은 뭐 아. 독립성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해봤자 도움 안 돼. 국가 안보에.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근데 네. 공화당 당원들은 좋아한대. 음. 미국의 파워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역시 아메리카. 네. 그러면은 뭐랄까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네. 의회를 약간 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성 지지층들은 네. 더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중간 선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면은 트럼프의 입김이 좀 강해지고 그쵸. 거기에다가 유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지금 미국의 성장과 고용은 디맨드 풀 수요 측 요인에 대한 인플레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의 유가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네. 이게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으로 하여금 더 금리 확실하게 내려.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유가 잡아놨는데 못 내릴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의 약간의 상상 들어간 건데 내년에는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6년 아니면 27년. 올해. 26년. 26년도에. 신년. 이제 네. 좀 뭐 경기가 안 좋다 아니면 뭐 인플레 튄다 하면은 깎아주면서 내가 약간 지구 평화를 위해 만들어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네. 더 올리는 게 어렵지 내리는 건 쉽거든요. 아, 그렇죠. 내리는 거는 쉽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군사적인 액션도 분명히 공화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타겟을 옮기는 거는 사실 길게 보면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옵션 중 하나고 관세를 깎아주는 것도 분명히 불가능한 선택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요 종목 뉴스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AI도 우리가 단신 그 이슈에서 봤는데 네. AI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도 이 AI 관련되어서 주가가 오르면은 사실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있었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려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AI가 잘 되면은 어떻게 갈까요? 결국에는? AI가 잘 되면 어쨌든 생산성이 오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물가 하락 요인이죠. 아, 생산성이 올라가면- 비용은 줄이는데 생산성 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일을 할 때도 들어가는 이제 노동의 이제 양이 줄어드니까 네. 그거 자체로도 물가 하락 요인입니다. 그래서 베센트도 얘기가 하는 게 이렇게 관세를 때려서 올리는 것도 AI가 이렇게 혁신성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눌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연준에 관련된 뉴스는 그렇죠.
1월 말에 FOMC가 있기 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때마다 좀 중요한 지점마다 네. 좀 짚어보도록 하고 네.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주요 종목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당분간 귀금속 수요로 견인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3, 4개월 내에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확인한 후에 금리를 적당한 속도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고금리 유지 기조 속에서 이 시장이 기다려온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가 됩니다. 영화 아바타 불과제가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이번 성과가 2026년 블록버스터 시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시각 효과가 다시 한번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베네수엘라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전격 지원합니다. 미국의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로 현지 통신망이 마비된 가운데 나온 조치인데요. 이번 지원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또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소통 창구 역할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명한 물리학자 막스 태그마크가 이 교황과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AI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그마크는 이 AI의 급격한 발전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춘 강력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또 규제 확립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뉴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으셨을까요? 연준은 얘기를 좀 했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베네수엘라가 제일 그래도 맞아요. 뭐 사실 네. 자산 시장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뉴스는 완전히 점철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이렇게 통해서 베네수엘라에게 네, 또 인터넷 무료 베네수엘라에 서비스를. 인터넷 제공하는데 네. 이런 뭐 함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술력이 그렇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옮겨 다니면서 그냥 인터넷을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뭐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뭐 사람들이 이미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뭐 보여주기식 정도지 아.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거기다 지원해줬다 해서 이게 뭐 자산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말대로라면은 네. 정권 이양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통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 국민들이랑 좀 잘 지내기 위해 그런 뭐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정도로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나 다 이제 미국 행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EV 판매 이거는 이제 주가의 큰 재료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AI 시대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하면서 인프라 기업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정표 역할도 하나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어쨌든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 전기차 사업하는 게 자기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사실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CES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로봇이나 그런 것들로 좀 더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귀금속은 저희가 계속해서 뭐 작년 연말부터 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 베네수엘라 사건이 나오면서 좀 더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또 계속해서 좀 이런 이슈와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거와 별개로 또 귀금속이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리까지 이제 세 가지가 다 좀 오를 만한 이유가 사실 좀 지난주에 얘기 잠깐 했던 맞아요, 것 같긴 네. 한데 오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고 어쨌든 베네수엘라 이게 저는 그냥 뭐 이벤트가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아예 없다고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자극이 되어서 이런 귀금속에 대해서 수요가 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참 임팩트는 컸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네, 뉴스는 하루 종일 이 베네수엘라 뉴스로 가득 찼지만 네. 이 정작 이 시장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말이에요. 큰 영향은 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다음은 또 뭐 그린랜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것 또한 또 나중에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왜 상상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 그쵸. 막 펼쳐지다 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지만 미즈피크와 함께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또 어떤 뉴스들이 또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이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 또 새해를 맞아서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죠. 네, 국내 투자자 보관 금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보면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장 높은 보관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익숙한 종목들이 뭐 많이 보여요. 뭐 알파벳 네. A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이온큐도 보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종목들인데요. 팀장님께서는 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1, 2, 3위에 있어서 테슬라, 지금 엔비디아, 알파벳이 있는데요. 네,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는 40조,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많을 때는 20조 후반까지 갔지만 20조 중반 내외 이런 이 정도의 보관 금액과 격차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우리가 보고에 되는데 알파벳 A가 팔란티어를 제쳤습니다. 가장 특징이라고. 3위, 그렇죠. 알파벳 A가 이제 알파벳 C도 지금 11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우리가 이 보관 금액 순위를 꾸준히 지켜봤을 때 알파벳 C는 2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그런데 11위까지 올라왔고 알파벳 A는 꾸준히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팔란티어와 약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3위 자리를 꿰찼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알파벳 A와 알파벳 C를 합산하게 될 경우에는 11조를 상회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팔란티어와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애플, 아이온큐, 마소까지는 거의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관 금액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아서 네. 좀 덜한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10위권 내에서 아마존보다 브로드컴이 압도적으로 높은 8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렇네요. 네, 1.3조 원 정도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1위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순위가 좀 격변을 했는데요. 알파벳 C 말씀드렸고요. 12위에 TSMC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고 로켓랩 순매수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13위에 완전히 정착을 네, 했 11위권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MU 티커인 마이크론 역시나 상당히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순위를 높여서 15위까지 올라온 상황에 있고요. 좀 색깔은 다르지만 AMD 역시나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비트마인,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16위와 18위 그리고 19위의 조비까지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또 오늘 알파벳맨, 구글맨께서 나오셨으니까 또 알파벳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지난달에 서약개미가 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만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좀 몰렸다고 하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에 가장 많은 투자가 좀 쏠린 걸까요? 아무래도 1번은 당연히 그 AI, 제미나이가 AI, 제일 네. 임팩트가 큰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퇴근하기 전에 좀 보고 왔는데 이 폴리마켓 이런 데서 이제 사실 그걸 순위를 항상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AI 모델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아, 그래요? 네. 사실 그거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솔직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레딧이나 뭐 SNS 이런 데서 뭐 GPT 5.2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 들어가시면은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이 다 이미 끝나버리는 상황. 그래요? 근데 그게 웃긴 게 1등은 당연히 알파벳인 거 다 알 것 같은데 네. 2등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AI 관련 쪽이요? 그러면 챗GPT가 아닌가 보네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니까 네. 네, 그렇죠? 질문을 하겠죠? 엔스로픽? 2등이 XAI 그러니까 그 테슬라? 이제 그 트위터 XX. 네, 아. 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네. XAI가 2등.
오. 3등이 오픈 AI예요. 그래요? 언제 그렇게 올라왔대요, XAI? 그게 이제 연말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GPT 5.2 나오기 전까지는 네. 낸다니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제미나이가 90 몇 %였는데 한 6, 70%대까지 떨어지고 GPT가 한 20 몇 %까지 올라왔다가 나오자마자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연말에는 이제 XAI한테 역전까지 그렇네요. 네.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만 봐도 오픈 AI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사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구글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선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네네.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워렌 버핏도 산 것도 분명히 투자 심리 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사실 엄청 뭐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면서 빅테크인데 안정적이다라는 인식도 분명히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게 된 거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네.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거의 알파벳과 함께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영향이 뭔가 우리 버핏 형이 이렇게 대규모로 네. 매입을 했는데 나도 따라서 네, 같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제 알파벳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다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얘네는 진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JP 모건도 TP를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른 상황에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이 네. 투자자들의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뇌리에서. 맞아요. 그래 이거 타이밍과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금 벌크로 살 때는 이제는 아니게 된 지 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벌크는 아니다. 네. 네. AI 소프트웨어는 네. 하드웨어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이 안에서 어쨌든 그냥 1등 기업을 그냥 소유하는 게 그냥 제일 편할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유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그래도 좋은 게 어쨌든 비용 부담 측면에서 그런 관련된 특히 오라클 이런 것들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훨씬 좀 자유롭긴 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좀 안 좋은 점을 찾으려 할 때 좀 덜 불리한 기업으로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누어서 네, 그냥 계속해서 분할식으로 천천히 사는 이건 거. 부담이 그러니까 뭐 기업 종목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니까 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나누어서 대응을 하자. 네. 분할 매수 전략이 그래도 네. 유효할 것이다. 그러면 TP를 올라간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나누어서 분할을 쪽으로 한다면 가격 부담감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네. 여기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파벳은 분할 매수 또 추천을 해주셨고 이어서 또 TSMC 얘기를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TSMC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는데 맞아요. 주가가 급등을 하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화끈한 맛이 조금 덜하니까 그쵸. 좋은데 나는 네.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종목을 찾아갈 욕심은 거야. 끝도 없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네. 약간 좀 소외가 있었거든요. 살짝 그쵸. 그럼에도 소리 없는 네. 그냥 꾸준히 자가 좋은 거죠. 강하다라는 것처럼 꾸준히 들어와서 12위에 네. 연말 맞아요. 기준으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골삭은 TP를 36% 이상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더 들어가도 된다라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뭐 TP 올리는 게 어쨌든 뭐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또 산다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TP가 사실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성장성도 당연히 나오고 수익성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거를 다 아니까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야 다 아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재미없어하는 느낌이 아하. 조금 있긴 하죠. 근데 네. 어쨌든 최근에 또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비해서 엄청 많은 건 오른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연초에 조금 오른 감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부담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이거는 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인 성격이 강하니까 그거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네. 보면 이 최근에 또 주가 급등세 TSMC가 또 전 세계 시총 6위에 와, 올랐거든요. 진짜 네, 어마어마해요. 대만 입장에서는 국가 경사네요. 그쵸. 네, 경사죠. 반도체 기업으로 보면 엔비디아에서 두 번째인 거거든요. 또 미국 정부가 또 최근에 그 중국 공장에 대한 그 네. 규제를 또 완화했잖아요. 그러면 좀 이 TSMC가 AI 반도체 시장 확대 좀 최대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어쨌든 대체제가 없어요. 그게 사실 사람들이 다 알면서 지루해하면서도 그래도 TSMC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선호하는 기업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협상 테이블 지금 앉았을 때 제일 큰 소리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메모리 업체들의 소리가 좀 더 커진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쪽이 최선으로 잡혔다 뿐이지 TSMC가 소리를 못 낼 이유는 사실 없다. 없긴 하거든요. 전혀 그래서, 없다. 네. 아니, 대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네, 저는 맞습니다. 기억나는 게 막 취업할 때 면접 볼 때 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그런가 봐요. 아니, 그 대체 불가능이라는 종목 자체가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무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이유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게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장사를 하는 성격이 좀 있으니까 네. 좀 협상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출의 뭐 25% 수수료 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도 사실 뭐 수익률이 50% 넘게 60%가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그냥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미국과 생각하고 대만 있습니다. 이게 콩짝콩짝 잘 맞는데 중국 입장에서 진짜 눈엣 가시일 것 같아요. 돈도 잘 벌어. 미국이 커버도 쳐줘. 그쵸? 아니, 또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와, 진짜 진짜 TSMC의 이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여서 네. 더더욱이 그 가치가 사실 떨어지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렇죠. 뭐 삼성 파운드리가 당장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TSMC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했으면 좋긴 하는데 네, 당장은 네, 쉽지 않다라고 쉽지 생각하고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TSMC가 잘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전 세계 입장에서 이 대만의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약간 중국을 견제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 점에 여러 가지 진짜 이게 단순히 잘 만든다라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요소들도 교차하면서 있죠. 맞아요. 이 투자 자금의 쏠림을 견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주픽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연건님께서 가지고 나온 탑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이 공개됩니다. 네, 오늘의 미주픽 탑픽은 마이크론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도 마이크론을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이 마이크론 가지고 나오신 이유 부탁드릴게요. 이제 네, 알파벳맨에서 바꾸고 싶을 마이크론맨.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맨이 네. 되고 싶으셨던가요? 25년은 알파벳으로 나를 각인시켰다는 26년엔 난 마이크론맨이야! 날라갈 거야. 날아갈 거야! 모터 날려서 날아갈 거야!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제일 부담인 거는 뭐 누구나 네. 다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익 추정치도 그렇고 DRM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뉴스 플로우도 그렇고 이게 끊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거는 사실 요거를 비우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메모리가 3개밖에 사실 없잖아요. 근데 진짜 주가 네. 상승폭이 어마무시하네요. 근데 3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를 고르면은 좋겠는데 네.
그냥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걸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랑은 좀 다르게 네. 이거는 바구니로 가져가고 네. 소프트웨어는 알파벳 같은 좀 괜찮은 큼직큼직한 네, 큼직한 종목들로. 종목으로 네.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 지난번에 옥동이 분들 중 한 분께서 네. 네. M7 중에서 뭐 추천하실 아, 거예요? 그쵸. 하니까 막 머리를 싸매다가 우리 영애 스마트 중기 연구원님이 알파벳과 마소를 추천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 또 질문 주시면은 알파벳 마소하고 마이크론 중 뭘까? 뭐 이런 질문 주시면 답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뭐 마이크론이지 않을까요? 오늘 탑픽으로도 마이크론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당장은 네. 이제 시장 방향성 따라가면 마이크론이 맞는 것 마이크론. 같고요. 음. 그래서 그냥 꺾일 때까지는 그냥 홀딩을 하는 거를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꺾인다는 거는 뭐가 꺾여야 되냐? 일단 디램 가격 이게 바닥에서 10배 올랐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쭉 갈 것 같더라고요. 그쵸. 하반기도 가는데 이제 상승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조금 네, 그 각도가 이제 둔탁해질 느려지는, 가능성은 네. 있다 정도지 뭐 꺾인다는 얘기를 하는 지금 전망 지금 그런 의견은 없지만 뭐 네. 미래는 또 우리가 그렇죠. 모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꺾일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살려고 줄을 선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 구매팀 차려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네. 그 기업들이 이제 1월 달이니까 실적 발표할 거잖아요. 거기서 가이던스를 홀드하거나 내리면은 안 돼요. 그게 꺾이면은 사실 그거는 또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볼 수가 있다. 아, 그럼 그 두 가지 워닝에 해당하는 변곡점만 없으면 네.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없네요. 이 추정치는 아마 제 생각에는 디램 현물 가격 꺾이기 전까지는 안 네. 꺾일 것 같고요. 그냥 네.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당연히- 결국에는 네. OP 마진을 어마무시하게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코스피도 이익 추정치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가 이제 한 800개 되니까 거기서 전체에서 한 이익 추정치 올라간 거에 한 85에서 9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반도체가 완전 끌고 가는 장이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사이클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내릴 타이밍을 어쨌든 올라가는 사이에서 너무 올랐다 해서 내리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다가 꺾일 때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게 일단 늦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 디램 사이클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레거시가. 네. 그럼 이제 3사가 다 먹잖아요. 마이크론이 거기서도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네. 상대 수익률로 봤을 때 네. 하이닉스, 삼전,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이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를 우리 애국심의 발로를 응원을 할 수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 숫자를 보는 투자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마이크론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HBM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이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좋은 뉴스가 거의 네. 빵 터트려주기만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기다리고 네. 있지만 한 작년까지만 생각해봤을 때는 어쨌든 닉스가 1등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2등, 삼성이 3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 정도의 지위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미국 기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잘 되면 좋지만 그렇다 해서 이거는 버리고 두 개만 들고 가자 하기에도 사실 베타가 또 꽤 큰 종목이기 네. 때문에 세 개는 그냥 바스켓을 계속 좀 생각을 바스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빼놓고 하면은 갑자기 편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이제 중심축을 잡아줄 수 있는 네. 마이크론에 대한 비중을 그렇죠. 절대 경시해서는 안 네, 된다. 어차피 갈 땐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아. 다 같이. 네. 네. 네, 곰곰이님께서 오늘은 뭐 사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탑픽 마이크론 또 연건님께서 들고 나와 주셨으니까 2회 연속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마이크론 들고 나온 만큼 오늘의 탑픽은 이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오늘 이 마이크론 탑픽으로 미주픽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Happy